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5,100만 명 중에서 614만 명이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략 한 12%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100명 중에 12명입니다.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들이 쉽사리 그 빚더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친 듯이 일해서 빚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614만 명 중에서 200만 명 가량은 사실상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그냥 끝잔 난 인생이다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400만 명도 되게 힘겹게 산다라는 거죠. 그들이 빈곤과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내수는 개풍망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뭐 명동이든 아니면 강남이든 이 상권이 되게 많이 침체되고 어려워졌던 지역은 그나마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메꿔서 이제 커버가 되겠지만, 나머지 다른 지역들은 상당수가 이 공실에 이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냥 유령 도시처럼 아마 되게 침체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 유지가 되고 성장하는 곳과 이 침체되고 이 빈민가로 바뀌는 곳이 되게 경밍하게 갈릴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100만 명 중에서 614만 명은 되게 우울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614만 명이야 다중 채무자,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614만 명을 포함한 전체 2천만 명이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5천만 명 중에서 40%인 2천만 명이 되게 힘겹고 어렵게 살죠. 그들의 통장의 잔고에 얼마 있겠습니까? 100만 원요, 200만 원요, 500만 원요, 1000만 원요. 되게 씁쓸한 인생인 거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서민들에게 통장의 잔고에 1억 이상 있는 사람도 거의 보기 힘듭니다. 통장의 잔고에 현금성 자산 10억 이상 있으면 부자라고 하고, 그건 1000명 중에 9명밖에 안 된답니다. 10억 이상이 그러하고요. 300억 원 이상 있는 사람은 한 8,000명쯤 된대요. 8,000 몇백 명. 되게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산을, 현금성 자산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00명 중에 9명이니까 되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최소한 밥은 먹고 살고 굶지 않으려고 하면, 자식들 먹여 살려고 하면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되게 이제 근검절약하고 아끼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있잖아요. 우리가 환상파리에 사기에 당하면 인생이 순식간에 바탕납니다. 요새는요, 이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도 많지만 영업파리 사기꾼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한테 와서 강의 들으라고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강의 들으면 이 삶의 모드를 바꿔준다,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게 해준다, 이런 개소리한 놈들 되게 많아요. 이 부자가 될 이 마인드가 갖춰져야, 이 마인드셋이 되어야, 멘탈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삶을 잘 이제 지속할 수 있고 목표 관리하고, 그래서 삶을 좀 잘 이제 유지해 나가면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개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말 안 듣는 게 낫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삶의 지혜를, 이 경험을, 지식을 제일 잘 습득하는 방법이 뭐다? 저는 독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독서도, 독서를 한다 그래서 전부 다 그게 만병통치약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독서가 분명히 좋은 행동이고 좋은 습관이 맞다. 하지만 독서라고 해서 그 독서에만 올인하고 독서를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의 이 넓이를, 확장을 충분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또 너무 파다 보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현실하고 또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응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 지식들, 이 밑바탕이 독서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저는 이제 가계부채가 전세 포함해서 3천조, 2천조, 이제 가계부채 1,000조 전세, 그리고 정부 부채가 2천조, 기업 부채가 2천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2024년 나와 있는 뉴스를 보니 기업 부채도 한 2,70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정부하고 기업하고 합쳐가지고 2천, 3천 해가지고 5천조. 그리고 가계부채 3천조. 합하면 어떻습니까? 8천조더라고요. 8천조. 이러다가 좀 지나면 일경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렇게 빚이 되게 많으면 그로 인한 부담은 누가 다 뒤집습니까? 결국에 돌고 돌아서 기업 부채나 정부 부채는 개인들이 되게 많이 이제 떠안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직접 세든 간접 세든 말입니다. 직접 세는 우리가 뭡니까? 부가가치세나 아니면 주민세나 이런 것들이 직접 세일 것이고, 간접 세는요,
우리가 담배 사 피면 담배에 이제 세금 있고 기름 넣으면 기름에 세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접세라고 하는데 직접 세든 간접세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토탈로 해서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들이 결코 적지 않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연봉 1억 받으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답니다. 아닌데 실제로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봉 1억 받으면 연봉 1억 중에서 실수령액이 650이고 650이면 대략 어떻습니까? 뭐 한 8천만 원인 남짓은 그래도 실수령으로 받고 세금 한 2천만 원이던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족이 실제로 다른 물건들을 사면서 또 내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 세금들이 또 이제 한 2천 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억을 벌어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4천만 원이다. 세금이 되게 무섭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금조차도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힘들어지는 거죠. 부담이 더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항상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먹고 살 일은 막막하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중년들은 주된 자산에서 밀려나면, 이제 그때 받던 월급 못 받아서 이제 소득이 확 줄어들고, 부동산 자산 명목 가치는 되게 높아져 있는 것 같은데, 곧바로 현금화할 수 없다 보니까, 비싼 집에 살면서 소비할 돈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내보이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비를 좀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 분명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비해야 된다. 소비를 내야 내수가 늘어나야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굴러가고 이익을 내야 직원도 월급 주고 또 계속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진국 국민들은 보면 심할 정도로 소비를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생존하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소비해야 됩니다. 소비를 해서 적정한 소비가 일어나야 괜찮아집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 개개인들로 봤을 때는요, 소비하면 큰일 나는 거죠. 소비 안 하고 악착같이 생활하고 먹고 살고 저축하고 버티는 게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요. 현실을 감내하고 극복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걸 100% 다 추종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측도 봐야 되고 우측도 봐야 되고 중간도 봐야 되고 위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옆도 봐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그들이 한 얘기를 다 들어보자. 그리고 그 얘기들 중에서 옳은 건 뭐고 아닌 건 뭐고 내가 좀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지키고 유지하고 나의 삶을, 가족의 삶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